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주식설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삼성증권의 경제 여신, 아나운서 장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먼저 그럼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마스코트시죠. 이남윤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투자정보팀의 박성현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새해 덕담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 17년도에는 좀 주식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저희 또 삼성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 투자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박 의원님, 제가 그 2월 달에 이 방송 한번 출연하셨는데, 그쵸. 그때보다 좀 젊어지신 것 같았어요. 예, 예. 저한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덕담 좀 해주세요. 네, 금년에는 허리가 굉장히 꼿꼿하게 서시면서 몸 건강 전체가 몸과 마음 건강 전체가 다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제가 좀 안 좋았나요? 예. 네, 지난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브렉시트에서부터 미국 대선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미국 대선부터 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동안 자국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돌이켜 봤을 때 저희에게 좀 위기일까요?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확실성을 성장으로 아주 절묘하게 바꾼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이 되기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 특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속성이니까 굉장히 뭐 크게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죠. 예.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미국의 3대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으니까 이제 그걸 두고 이 불확실성을 성장으로 바꾼 그런 아주 절묘하게 바꿨다라고. 국제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미국 자국 내에서만 봤을 때는 이게 경제 지금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성장이라는 거를. 바야흐로 그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성장이 굉장히 그 품귀 현상인 거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크게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시장이 너무나 찾고 싶어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인이 끄집어낸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디를 먼저 주목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불확실성보다는 이 성장의 모멘텀을 시장이 먼저 주목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네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아직까지는 호재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입장은 어떠냐? 그렇죠. 우리 입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뭐 우리 입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주가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당선 이후에 사실상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회복을 조금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 뭐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이제 1월에 취임식이 있죠. 1월에. 저도 지금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취임식 지금 초청장이 올 때가 됐는데 일정을 과거에는 이런 위상이 아니셨는데 일정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힐러리 같았으면 바로 왔을 텐데 트럼프가 좀 특색 있는 적이다 보니까 저도 트럼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갖고 선을 잘 못 대놨거든요. 하나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지금 옐런 의장, FOMC 의장이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17년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발언을 했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옐런 의장, 그러니까 FOMC에서 지금 뭐 금리를 움직여서 경기의 방향을 이끄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트럼프 정책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옐런 의장이
시장에서는 한 내년에 올해 17년도에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정도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통화 정책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고 더 나가서 재정 정책이 강력하게 그렇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좀 발언을 좀 시사를 했거든요. 재정 정책을 막 쓰자는 것도 성장, 아까 말했던 성장을 지금 위한 거고 통화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을 좀 다소 유발하면서 성장을 만들겠다. 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강력한 재정 정책과 강력한 통화 정책. 정책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확장적인, 또 두 번째가 이제 긴축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둘 다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느냐? 잠깐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적도 없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통화 정책은 굉장히 확장적인, 완화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재발하면 안 되니까 재정을 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대못을 받고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재정이 과거에 비해서 긴축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한쪽에서 통화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버냉키 옐런 의장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폈던 이유는 전 세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자국의 재정 정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썼던 거죠. 지금까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환경이 괜찮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위험 자산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특히 이 자금 유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안한 이머징 이 증시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제 재정 정책이 강화되는 거는 기회 요인으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 어떤 뭐 수요,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거고 기회 요인으로는 반대로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 긴축으로 가게 되면 달러 강세 요인으로 가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약세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의 요인이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지금 같이 이제 좀 나타나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뭐 정리를 좀 쉽지는 않네요.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굳이 우리가 편향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쪽을 많이 전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 기결이 되는 결론은 지금 당장은 우려가 조금 더 시장을 핥히는 측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재정정책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확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실제로는 세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통화정책의 기조도 그렇게 즉 긴축으로 급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려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의 수요가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국의 수출과 또 한국의 GDP가 무역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우려가 좀 이렇게 사라지면 조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갈 수 있다. 사실 또 아주 날카로운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바로 또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당신은 재정정책이 그렇게 강하게 부스팅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무리한 재정정책을 펼칠 만한 여력도 크게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 방망과 부채 문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한 재정 정책의 부스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는
순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 물가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좋아지고 있죠.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트럼프 변수에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잠깐 트럼프라고 하는 변수가 눈을 가리고 있지만 순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기 까놓고 얘기해서 트럼프 혼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뭐 저기 뭐 제 조언도 많이 받을 거고 제가 좀 잘 저기 이렇게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너무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잘 그렇게 정리하시죠.